자, 절실한지 안 절실한지 한번 봅시다. 오늘부로 며칠 남았어요? 봐봐요. 절실하지 않죠. 그냥 배고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하신 것만. 오늘부로 136일 남았어요. 136일. 어제가 137일째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자, 3번이에요. 3번은 별표 3개 놓으세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 그러면 3번 위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3번과 관련돼서는 요거예요.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 요걸 한번 적어봐요. 자,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원칙이 뭐예요? 공동 신청이죠. 자, 얘가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자, 단독 신청은 매년 출제가 돼요. 근데 단독 신청은 그 많은 걸 다 어떻게 해올 거예요? 그러면 단독 신청은 90%가 이렇게 해결이 돼요. 그러면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별표 3개 놓고, 자, 그러면 옆에다가 3개를 딱 써봐요. 자, 3개는 요거로 처리를 일단 해요. 그래서 이제 표제부 등기라고 써요. 자, 등기의 진정성 보장 이렇게 써놔요. 자,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있어.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으면 단독 신청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80%로 처리돼. 80%를.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맨날 외우지만 말고 샘플을 하나씩 만들어 놔요. 자, 그러면 자, 표제부 등기는 멸실 등기라고 써요. 멸실 등기. 단독 신청이네요. 자, 등기 진정성 보장은 뭐예요? 수용 등기라고 써요. 자, 수용 등기 요 자체 단독 신청이 되네요.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 중에 대표적으로 뭐예요? 상속 등기. 의무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어떤 등기? 단독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단독 신청을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표제부 등기, 등기의 진정성 보장, 권리자 의무자 요거 한 사람이 없으면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야.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 또 오래 출제될 수 있는 지문들이 많아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죠. 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자, 첫 번째 기억이네요. 기억 해결하러 가죠. 자, 등기 권리자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등기를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 경우 잘라봐요. 자, 소재불명 줄쳐놔봐요. 소재불명. 자, 소재불명. 요게 키워드예요. 자, 소재불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소재불명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 한번 봐볼래? 자, 한번 이해를 해놔요. 봐봐요. 자, 이거 배울 때 이력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 놨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고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세입자죠. 이 사람은 주인이 돼. 근데 세입자가 1년 계약을 했는데, 자, B라는 사람이 A 주인한테 가서 막 울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왜 울어요? 아버님이 이덕하시대. 그래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요 1억을 전세금을 미리 뭐예요? 반환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A가 사람인지라 반환을 해주네요. 그러면 A라는 거는 그러면 전세 계약서와 뭐가 있죠? 전세 반환금 반환 정서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혼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봐봐요. 근데 이 사람이 봐봐요. 이 사람이 이 세입자가 생방불명도 안 되는데 주인, 나쁜 주인을 만나면 전세계약서 전세금 반환 정서를 가지고 이조해서 단독으로 신청하던 게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그러면 이 사람이 행방불명되면 즉 소재불명을 받으면 거기에다 꼬리표를 붙여요. 무슨 판결을 받아서? 재건 판결을 받아서. 재건 판결이라는 것은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요. 자,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으면 법원으로 쫓아가요. 법원으로 가서 자, 게시판에 게시해 주세요.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그러면 6개월이 지나면 재건,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한번 보죠. 소재불명으로 무슨 판결을 받았다면? 재건 판결을 받았다면 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도록 단독 동그라미, 단독으로 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앞으로 뭐의 소재불명 받으면 무슨 판결을 받아서? 재건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은 단독 신청이네. 맞네요. 자, 근데 자, 봐봐요. 니은과 관련돼서는 봐봐요.
자꾸 니은은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니은은 전제 요건을 자꾸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자, 니은과 관련돼서 그 밑에다 요 두 개를 써봐요. 니은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써봐요. 자, 수형 등기. 위에는 수형 등기라고 써봐요. 자, 수형 등기 시 그 위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 가지고 분석을 해봅시다. 요거는 뭘 물어본 거죠? 읽어봐요. 수형 등기 요 자체를 물어본 거야. 자, 수형은 누가 하죠? 국가, 진정성 확보. 그러면 요거는 단독 신청이에요. 자, 근데, 자, 수형 등기 시 요걸 물어본 게 아니야. 읽어봐요. 요걸 물어본 거야. 그 위에 존재하는 권리의 등기.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자, 수형은 누가 하죠? 국가. 그렇죠. 수형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죠. 그러면 국가는 더러운 걸 받고 싶어? 깨끗한 걸 받고 싶어? 깨끗한 걸. 그러면 수형 등기 시 그 위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는 등기관이 알아서 다 직권 말소를 시켜. 이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야. 근데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게 두 개 정도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 니은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걸 물어본 건지 요걸 물어본 건지를 확인해 놔야 돼. 그러면 그 니은을 가서 올라가 볼까요? 자, 수용을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요걸 물어본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등기 권리자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건저당 설정 등기 말소 등기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들렸죠? 단독이 아니라 직권 말소야. 그러니까 이걸 물어봤다면 단독 신청이야. 지금 요걸 물어본 게 아니라 요 뒤에 걸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요 뒤에 걸 물어보면 등기관이 원칙상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러면 니은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문제를 걸 때 우리 형님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자꾸 요것만 나오면 봐봐. 수용만 나오면 단독. 이러면 안 돼. 지금 요걸 물어본 거는 단독이야. 근데 요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위에. 그러니까 국가는 더러운 걸 받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등기관이 알아서 그 권리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는 등기관이 깨끗하게 원칙적으로 무슨 말소? 직권 말소야. 자, 그러면 니은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디귿입니다. 디귿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근데 판결은 아주 중요해 또. 자, 봐봐요. 자, 판결. 자, 그러면 이제 디귿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번 써봐요. 자, 판결에 관한 게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판결은 누가 내리죠? 판사. 법원이 내리죠. 그러면 진정성이 확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 우리 판결에 관한 등기는 진정성 가지고 안 돼. 자, 그러면 써요. 첫 번째, 진정성 확보, 보장 플러스 강제 집행력이 있어야 돼. 자, 강제 집행력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자, 강제 집행력까지 있어줘야 단독 신청이야. 자, 그러면 우리 판결, 우리 배웠죠?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여기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강제 집행력이 있는 게 있어. 뭘까요?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이행해달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써요. 그래서 이행 판결에 한해서 단독 신청이야. 이행 판결에 한해서. 그래서 이행 판결에 한해서 단독 신청이라는 걸 잡아두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판결서는 누가 대주죠? 성소한 자 대주잖아. 성소한 자태. 그래서 써요. 성소한 등기 권리자, 의무자만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원칙. 원칙에 있으면 뭐가 있죠? 예외. 예외가 이게 아주 중요해. 별표가 3개짜리야. 좀 이따 따져볼 거고. 자, 그러면 이제 3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자, 이행 판결 써봐요. 자, 이행 판결은 그러면 단독, 공동. 단독. 그 다음에 확인 판결은 공동 신청이에요. 그러면 형성 판결은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야.
근데 아주 못쓸 놈이 하나가 있어. 애인을 두 사람이나 데리고 다니는 애가 하나가 있어. 그러면 형성 판결 중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써요. 자,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 자, 이제 설명을 들어볼게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뭔지만 이해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몇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근데 A하고 B하고 자, 이렇게 두 필지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유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죠. 몇 분의 1이? 2분의 1, 2분의 1이죠. 근데 A라는 사람이 자기가 5분의 4래. 그러면 이 사람은 5분의 1이죠. 우기네요. 그럼 한 판 붙어야 되겠죠. 이게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야. 근데 봐봐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봐봐요. 판결서를 보니까 어때? A집은 나와 안 나와? A집은 5분의 4, B집은 5분의 1 나오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써요.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그래서 A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신청이야. 자, 또 하나 이제 두 번째입니다. 또 하나 더 찾아야 돼요. 자, A가 성수하면 얼마만큼? A가 성수하면 5분의 4. A가 패소하면 2분의 1.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패소한 자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패소한 자도 가능한 A가 하나가 있어. 누구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그래서 A인을 둘이나 데리고 다녀. A를. 자, 그러면 봐봐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그러면 단독, 공동? 단독. 패소한 자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여기 성수한 자 두 자로 건쳐봐요. 언고, 요거는 피고.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언고도 가능하고 피고도 가능하다는 거야. 판결서에 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그럼 올해 이제 판결의 한 등기는 매년 출제가 되거든.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으면 이제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 놓자고. 자, 이자 동그라미, 이 사이비 종교를 뭐라 그래? 2단, 단자 써요. 2단. 자, 그러면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이야. 무조건 볼 것 없어.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읽어봐요. 공단이야. 공유물 분할 판결은 공단.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구로단, 구로공단.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신청이야.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또 공유물 분할 판결은 186조, 187조. 187조. 단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요 니은을 디귿으로 끝나면 안 돼. 요 디귿이 판결에 의한 등기로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행 판결 줄 서나봐요. 이 단, 이제 속전속결로 이 동그라미. 그러면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는 성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발이 오네. 이 단. 완벽하게 해석이 된 거예요. 자, 리얼과 관련돼서는 또 리얼은 그냥 간단하게 해석해 봅시다. 리얼은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자, 봐봐요. 이게 주등기야. 자, 주등기예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서 그러면 이거는 저당권의 객체가 소유권이야, 전세권이야? 전세권. 그러면 이거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로 원칙상 무슨 말소? 직권 말소. 한번 가볼까요? 말소 등기 신청 시, 등기 시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이 있대. 그러면 제3자의 명의 등기는 단독 신청이 아니라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야. 이거는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주등기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리얼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용료를 뭐로? 이용료를 뭐로? 이다해. 좋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죠.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그러면 거기 미음을 가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해당 권리의 등기명인이 뭘로 할 수 있다? 단독. 오케이. 그래서 틀린 것은 리얼과 리언과 리얼.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석이 돼야 돼, 이게. 그러니까 올해 그러면 문제 3번은 기억, 리언, 디귿, 리얼, 미음 다 출제될 수 있어요. 올해 단단히 준비해 놔야 돼. 자, 그러면 선생님 좀 찍어봐. 그러면 뭐예요? 못 찍어. 다 나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답만 외우지 말고 자기가 한번 설명을 들어서 한번 가서 생각을 해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래서 문제 3번은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을 한번 풀어봐요. 27회. 자, 결론이니까 한번 읽어보셨죠? 자, 그러면 봐봐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그런 거. 자, 기억부터 따지자고. 말소 동그라미. 자, 말소만 나오면 권리적 측면으로 공통 신청이죠.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보전 말소 단독 나오네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건물을 최초로 했으니까 건물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니은의 변경 동그라미. 자, 건저당 채권 제국을 감액줄 쳐놔봐요. 그럼 투자로 원칙은 권리네요, 권리. 권리는 아무 말이 없으면 공동신청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디귿의 합병 동그라미. 합병이 포인트네. 합병은 합쳐지니까 어때요? 단독 신청이네. 자, 특정 유정 조심해야 돼. 자, 특정 유정은 뭐라는 거예요? 특정 유정 공동신청이야. 자, 그러면 거기 승역지. 자, 그러면 리얼과 관련돼서 우리 좀 더 붙여보자고. 자, 봐봐요. 자, 리얼을 부연 설명을 하나 하잖아. 자, 유정은 조심해야 돼. 근데 해설이 봐봐요. 해설이 개판이 아니라 아무 뭐 그거 가지고는 해설 가지고는 이해를 못해. 자, 보면 여기 봐봐요. 자, 유정서 나와요. 유정. 자, 유자 동그라미. 자, 정자 동그라미. 그러면 유원으로. 자, 유정의 개념을 하나 잡아놔봐요. 유언으로 무상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게 바로 유정이야. 그래서 읽어봐요. 자, 동그라미 있잖아요. 유정. 유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정이야. 자, 근데 이제 유정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옆에다 또 하나 써놔봐요. 유정은, 항상 유정은 유언집행자가 있어.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뭐가 있죠? 자, 수정자가 있죠. 받는 사람이 수정자가 있어. 그래서 유언집행자, 의무자. 그 다음에 수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이거는 써요. 언제나 공동신청이야. 언제나 공동신청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최소한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잡아놓고 두 개. 그러면 유정은 두 종류가 있어. 유정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 특정 유정이라고 써요. 특정 유정과 포괄 유정이 있어. 자, 특정 유정은 뭐하고 같느냐? 요 밑에다 써요. 성격은 매매하고 똑같아. 자, 포괄 유정은 뭐하고 같을까요? 상속하고 똑같아. 의미가 같다라는 거지. 완전 동격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특정 유정과 그러면 특정 유정은 매매야, 매매. 매매가 무슨 행위? 매매가 무슨 행위? 자, 법률행위가 되잖아, 법률행위. 그래서 특정 유정은 써요. 186조. 자, 포괄 유정은 상속이죠. 187조.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돼. 근데 봐봐요. 그러면 자, 특정 유정은 186조고 포괄 유정은 187조야. 그러면 유정 문제가 나올 때도 항상 확인할 게 있어. 포괄 유정이냐, 특정 유정이냐. 근데 유정은 뭐라는 거예요? 유정은 볼 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안개 코드 하나 받아놔요. 자, 여기에다 써요. 자, 유행강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유정은 언제나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야. 그러면 유공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SK에서 가져갔어. SK 사모님이 누구예요? 사모님이 노태우 따님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따님이 거기 갔죠. 그러니까 유정은 언제나 공동 신청이야. 자, 이제 됐어. 자, 하면 특정 유정과 포괄 유정은 언제나 공동 신청이야. 이유는 유정은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읽어봐요. 유언 집행자와 수정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유정은 언제나 공동 신청이야. 다시 한번 해봐요. 유정은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그래서 유공 잡고 이해됐으면 자, 포괄 유정은 몇 조로 간다? 180. 포괄 유정은 187조. 특정 유정은 186조. 대비를 해놔야 돼요.
올해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이 186자와 7조의 관계가 올해 민법에서 나올 수 있어. 민법 물권법 파트에서 대비를 좀 해놓고. 그러면 이제 특정 유정 유 동그라미 공. 그래서 유정은 언제나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그럼 리얼은 언제나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 자, 미음도 확실히 이해하자고요. 이제 미음도 봐봐요. 이제 유정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설명하기가 이렇게 번거로운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이제 확실히 이해하자고. 미음도. 그러고 나서 암기 코드를 만들자고. 자, 그럼 여기 봐봐요. 길이 없어. 길이 없으면 뭐? 만들어야지 그러지 말고. 자, 맹지네요. 맹지. 자, 길이 없으면 맹지야. 그렇죠? 자, 맹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제 만들어야죠. 그 다음 단계가 만들어야죠. 이래야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도로야. 도로. 몇 필지? 두 필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에 막혔어. 자, 그러면 요거는 누구 토지? A 토지. 요거는 B 토지가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요 B 토지는 맹지가 되죠. 길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래, 그래서 필요할 여자. 요역지가 되는 거야. 요역지. 자, 길이 올라탔다. 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성역지가 돼. 성역지.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게 바로 대표적인 무슨 건이다? 지역건이 돼. 한번 읽어봐요. 여기 뭐예요? 영어로 건치면? 서비스. 아, 기억은 이제 해놓네. 서비스. 서비스가 뭐예요? 편익이야. 편익에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길이겠죠. 자, 그러면 요역지는 길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러면 요역지는 받는 토지, 주는 토지? 받는 토지. 길을 받았잖아. 받는 토지. 자, 성역지는 길을 줬어, 안 줬어? 줬어. 그래서 주는 토지. 그러면 길을 받는 요역지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그래서 전부가 받았죠. 성역지는 일부도 줄 수 있고 전부도 줄 수 있죠. 그래서 전부,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예요? 최근의 문제 봐봐요. 성역지 범위는 반드시 전부이어야 된다. 그때 X.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자, 타인 토지, 자기 토지. 자기 토지. 아주 좋아요. 아주 실력들이 요거는 타인 토지. 그러면 읽어봐요. 지역권이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무슨 것? 지역권. 자, 이제부터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길은 누가 줬어요? 기부했죠. 그러면 테이크로 해야 돼. 등기는 여기서 이루어져. 그래서 성역지는 신청으로 이루어져. 그러면 요역지는 따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등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기부인 테이크상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성역지는 뭐라고? 신청. 그러면 자꾸 까먹어요. 그러면 성역지는 요 초성이 시옷이니까 시옷으로 연결되고. 그러면 요역지는 우리 중요 지책을 뭐라 그래? 요직. 그래서 요직. 요렇게 암기 코드를 좀 이해는 했으니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 가서 봐봐요. 성역지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청이야, 직권이야? 신청. 요역지는 직권. 그래서 요역지는 단독 신청이 아니라 요역지 등기는 직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 세 개를 답만 외우지 말고 가서 한 번 더 연습하라고. 자, 봐봐요. 기억에 말소는 권리적 측면이다. 근데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서 소유권 보장 단독이네. 자, 변경 앞에 권리가 붙었네.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공동 신청이네. 합병은 합쳐지니까 단독 신청이네. 특정 유정은 유공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특정 유정은 뭐하고 똑같아? 매매. 그러면 매매는 뭐하고 186조. 포괄 유정은 뭐하고 똑같아? 상속. 그래서 자꾸 이제 출제원이 이렇게 장난친다고. 자, 봐봐요. 자, 특정 유정은 공동 신청이 하고 포괄 유정은 단독 신청이 한다. 이러면 틀려.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은 언제나 공동 신청이야. 조심해 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성역지는 뭘로? 신청으로. 요역지는 직권으로. 그래서 요직.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참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근데 그게 해설로 봐서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거는 그냥 답을 그냥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달라는 거야. 한 번만 연습되면 돼. 한 번만. 두 번이 아니라 한 번만 연습되면 돼. 자, 그러면 거기 학점 판결 행강편잖아요. 학점 판결 찾았어요? 예, 별표 하나 놓고 아까 다 배웠으니까 활용해 먹어봐요. 자, 답은 금방 나오죠. 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답이 중요하지 않아. 답은 금방 나오죠. 정답은
2번이죠. 2번에 무슨 한자? 패소한 등기 의무자. 얘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어. 뭐만 빼고? 공인물 분할 판결만 빼고. 자, 그러면 아까 틀린 것은? 자, 공인물 분할 판결 줄잖아요. 동그라미, 단. 그렇죠. 공인물 분할 판결은 단독 신청이야. 그래서 아까 공단. 이해됐으니까 속전속결로 해결하고요. 자, 공인물 분할 판결, 여기 봐봐요. 판결의 등기는 성사한 자만이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패소한 자는 돼, 안 돼? 안 돼. 공인물 분할 판결을 제외하고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성사한 권리자가 조선의 변론 종결이 사마했다면 상속인 줄쳐놔봐요.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서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소송의 수계가 되는 거죠. 누가 수계가 되는 거죠?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해줄 수 있어, 없어? 있어. 오케이? 자, 4번은 좀 제대로 하자고. 4번은 거기에다가, 자, 4번 앞에다는 요거 하나 써놔요. 자, 기판력이라고 써놔요. 자, 기판력이라고 써요. 자, 기판력이 뭔지 아세요? 개념을 잡아야 돼. 자, 기판력이란 써요. 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여기에 기판력이야. 자,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라고. 한 번만 이해하면 돼. 여기에 기판력이야. 자, 갑니다. 자, 채권자 대의소송에서 채무자 줄잖아요. 채권자 대의소송에서 채무자가 당사자거든. 근데 채무자가 사실을 알았대, 몰랐대? 알았대. 그러면 알았을 경우 줄쳐놔 봐요. 그러면 알았을 경우, 그러면 채무자한테도 여기 읽어봐요. 채무자한테도 무슨 lực이 미쳐? 기판력이 미쳐. 그럼 특징은 단독으로 가 있으라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확실히 이해해야 돼. 자, 등기 절차에 응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후 10년이 지나도 줄쳐놔 봐요. 10년이 지나도. 자, 요거 설명할 때 작년에 호되게 당했어. 자, 그러면 호되게 당했어요. 그러면 3번, 5번 앞에다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형식적 심사주의야. 형식적 심사주의를 활용한 지문이 이거예요. 우리 등기법은 형식적 심사주의거든. 자, 그러면 그 밑에다 써요. 등기관이라고 써요. 자, 우리끼리 하는 건데, 자, 작년에 요거 때문에 당했어. 등기관은 읽어봐요. 여기에다 써요. 경찰관이 아니죠. 경찰관이 아니에요. 작년에 짭새라고 그랬다가 제가 뭐예요? 되게 호되게 당했어요. 자, 경찰관, 뭐, 동기들이 짭새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뭐예요? 경찰관도 짭새 그랬더니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강생이 수강생이 막 악플이 들어왔어요. 앞으로 짭새 그러지 말고 경찰관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봐봐요. 어차피 경찰관은 짭새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 웃자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걸 고지고식대로 들으면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등기관은 경찰관이 아니야. 이제 출발해요. 우리 판결은 10년의 시효에 걸리거든. 그럼 등기관은 경찰관이 아니므로 10년의 시효로 소멸했는지 소멸하지 않는지 심사할 권한이 없어.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반드시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오케이?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는 그러면 5번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자, 등기관은 그러면 봐봐요. 등기관은 뭐예요? 등기관은 경찰관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 판결은 10년의 시효로 소멸하는지 소멸하지 않는지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그러면 10년이 지나더라도 등기관은 반드시 수리하여야 한다라는 거. 자, 요거와 똑같은 지문이 하나가 있어. 5번 밑에다 하나 써요. 자, 5-1이라고 써요. 5-1이라고 써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자, 유리분 침해라고 써요. 유리분 침해. 자, 그러면 유리분 침해라고 있는데 봐봐요. 그러면 자, 유리분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유리분이 봐봐요.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도 사람인지라 상속권을 남용하고 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남한테만 재산을 다 주고 갔어. 그럼 제가 열받아, 안 받아? 열받아요. 그러면 형한테 가서 아버지 사후에 형님,
저 법정 상속분 아버지가 상속권을 남용하고 갔으니까 내 법정 지분을 달라. 이게 바로 유류분 유류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유류분 침해라해서 등기관한테 신청을 했어. 등기관한테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등기관은 유류분을 심사할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유류분 침해라도 등기는 반드시 수리하여야 한다. 이게 똑같은 논리야. 등기를 수리해 줘야 된다는 거. 무슨 심사주의니까? 형식적 심사주의. 그래서 여기 이제 유류분 침해가 그래서 또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이해하라는 거야. 제 지론은 한 번만 이해해. 한 번만 이해하고 집에 가서 한 번만 풀면 등기법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자기가 탁탁탁탁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야. 자 6번이에요. 6번. 자 행강 편찬하여 당사자 능력 행강 편찬하여 별표 5개짜리가 나왔다. 5개짜리가 5개짜리. 이거 안 나오면 등기법 문제가 아니야. 직간접으로 해서 매년 출제된 거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거 한 문제짜리를 놓치고 있는지 안 놓치고 있는지 한번 풀어보라는 겁니다. 일단 한번 읽어봐요. 자, 이거는 보셨죠?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야. 자, 그러면 그 6번 후에 여백이 있어 없어? 있어. 여기에 기초가 튼실하지 않아서 그래. 자, 그 위에도 한번 써볼래요? 자,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 같아 달라요. 바로 저 발음도 다르니까. 그렇죠? 여기는 동그라미 잖아요. 능력. 요거는 적격.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다 유아라고 써봐요. 유아. 유아는 2살짜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유아는 어때요? 유아 2살짜리는 등기소에 갈 수 있어 없어? 어떻게 봐봐요. 어떻게 2살짜리가 벌떡 일어나서 등기소에 가는 거야? 2살짜리가 엎혀서 가는 건 말고요. 벌떡 일어날 수 없잖아.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은 없다라는 거야. 자, 이 앞으로 등기는 해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게 바로 등기 신청 적격이야.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같아 달라요? 달라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 그러면 이제 봐봐요. 요 유아 밑에다 자연인이라고 써. 자, 그러면 이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등기 신청 적격자야. 이게 기초가 돼야 돼. 이게 기초.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자와 관련돼서 그러면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써요.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될 수 있는 자격. 이게 바로 등기 신청 적격자야. 자, 용어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될 수 있는 자격.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를 뭐라 그래? 당사자.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야. 자, 민법에서 무슨 능력이냐? 이게 바로 권리 능력이래.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신청 적격에 대해서 개념을 잡았어요.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은 바로 뭐예요?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당사자 능력, 권리 능력이 돼.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은 적어도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 권리 능력은 있어야 돼.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은 적어도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 말할 능력은 있어야 돼. 여기다 써요. 자, 등기 신청 능력은 적어도 의사 능력은 갖춰야 된다. 자, 그럼 봐봐요. 제가 등기소에 가서 봐봐요. 등기관이 뭐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아우 그러는 거야. 그러면 등기관이 뭐라 그래? 가카 이런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신은 의사 능력이 없네요.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은 적어도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자, 17세 미성년자가 있어. 자, 미성년자는 어때? 말할 능력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미성년자는 등기 신청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도 조심할 게 있어. 자, 등기 권리 미성년자는 그러면 권리자도 될 수 있고 의무자도 될 수 있죠. 권리자는 가능해. 의무자는 불가능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그러면 소유권 미성년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왜? 미성년자한테는 아무런 불이익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 지문을 이제 잡았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써요. 자, 별표 3개짜리가 또 나오네. 자, 박찬호 장학회라고 써요. 자, 박찬호 장학회 문제가 생겼어. 박찬호 장학회는 법인이야, 비법인이야? 비법인이야, 비법인. 비법인이죠. 아까 등기 신청 적격은 자연인가 법인이 하나서죠.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는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그러니까 비법인이지만 특별히 등기해주자. 특별히 등기해주자. 자, 그러면 등기 명의는 누구다? 등기 명의는 박찬호 장학회 그 자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는 다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등기 신청인을 반드시 둬야 돼. 등기 신청인이 누구다? 바로 박찬호 장학회 회장님이 되는 거야. 회장.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는 등기 명의과 신청인을 나눠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등기 명의는 누구야? 박찬호 장학회예요. 그렇죠?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 여기다 갖다 붙여봐요.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는 읽어봐요. 등기 신청 적격자.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가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야.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가 읽어봐요.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야. 그러면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 회장님은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없어. 단지 무슨 인이다? 등기 신청인에 불과하다. 요게 이제 기초 원리라는 거야. 기초 원리.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기초 원리가 바로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안 물어볼게요. 물어보면 또 여자 그럴 텐데. 자, 뱃속에 요걸 이제 여쭤볼게요. 요거 뭐예요? 태아예요. 태아를 세자로 건치면 뭐가 될까요? 태아는 자연인이 아니죠. 예, 그래서 태아는 자연인이 아니니까 학설의 다툼이 벌어져. 자,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자, 우리 이제 민법에서 배웠던 정지 조건서를 가져와. 자, 해제 조건서를 가져와야 돼. 그러면 정지 조건은 발생의 소멸이. 발생, 해제 조건은 소멸이 되는 거야. 그럼 썰을 붙이면 이제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이 나와. 근데 태아가 뭐예요? 엄마가 태명을 길동이로 전화서. 자, 정지 조건설은 이거예요. 길동아, 네 앞으로 등기가 안 된단다. 그러면 길동이는 아직 등기가 안 돼서요. 살아서 태어나야 등기가 된단다. 이게 정지 조건설이야. 그러면 해제 조건설은 길동아 30평 아파트를 등기해놨어. 그러니까 살아서 꼭 태어나라. 사산되면 소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지 조건설은 판례가 취하는 거야. 해제 조건설은 읽어봐요. 학설이 취하는 거야. 학설. 그러면 정지 조건설은 그러면 길동이로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대리인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염두해 두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이제. 요걸 이제 잡아서. 그러면 이제 문제 가서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요. 얼마나 재밌는지 봐요. 1번 봐봐요. 1번 태아 동그라미. 태아는 자연인이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거기에 판례 있으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요 단서 때문에 그래요. 학설이면 다수설에 따르면 맞는 지문이야. 그러면 1번은 결론 X. 자, 민법상 조합 질서나 봐요. 민법상 조합 법인이 아니야. 그러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 그럼 민법상 조합은 뭘로 등기된다? 조합은 전원 명의로. 조합은 전원 명의로. 합유 총유. 합유 오케이. 자, 지방자치와 단된 공법인 찾았다. 공법인 특징은 직접 자신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오케이. 자, 4번과 관련돼서는 또 한 번 더 봐야 돼. 자, 봐봐요. 우리 학교는 물건에 불과해. 물건에 불과해. 영조물에 불과해. 학교명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 다음 주에 등기해 가지고 와요. 등기가 하나 돼요. 지교 등기해 오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 등기가 하나 돼.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가 그래요. 그러면 영조물은 학교명은 영조물에 불과해. 물건에 불과해. 그러면 사립학교는 그러면 사립 자체로 안 돼. 그러면 사립학교는 뭘로 될까요? 재단명으로 등기가 돼. 재단명. 공립학교는 뭘로 등기가 될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된다라는 겁니다. 서울대학교는 뭘로 등기될까요? 국가명으로 등기돼. 그러면 갑니다. 사립학교는 설립 자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어때요? X야. 사립학교니까 무슨 재단? 재단명으로 등기가 돼. 그러면 연세대학교는 연세대학교로 등기가 안 돼. 제가 보면 연세대학교 재단명은 뭐냐? 한백이야. 한백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 자, 법인 아닌 사단 줄쳐놔봐요. 그 밑에다 박찬호 장학회라고 써.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비법인이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누구 명의로? 박찬호 장애 명의로. 자, 박찬호 장애 명의로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된다? 회장. 그럼 정확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된다는 거야.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 명의로 잘라요. 대표자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그러면 대표자 관리인은 단지 뭐에 불과하다? 등기 신청인에 불과하다. 자, 6번 중요해요. 뭐 매년 직간접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 그러면 다시 여기 봐봐요. 문제 풀 때 조심할 거는 읽어봐요.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걸 잡아요.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은 반드시 출제돼.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몇 번이냐? 5번 지문이야. 박찬호 장학회와 관련돼서 샘플로 하나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몇 번? 5번.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1번 한번 해석하고 1번도 자, 논점이 아주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앞에다 2번의 전자신청이라고 써놔요. 자, 1번은 이제 전자신청인데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요 논리예요. 자, 우리가 뭐예요? 자, 갑니다. 자, 우리가 뭐예요? 다음에 이제 회원가입을 한다고 해봐요. 회원가입할 때 미리 회원가입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전자신청도 할 때 미리 회원가입을 해야 돼. 그게 무슨 신청이다? 사용자 등록이야. 자, 써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 자,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사용자 등록을 해줘야 돼. 자, 외국인은 그러면 자연인이죠. 그럼 외국인도 사용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1번은 결론적으로 X야. 자, 사용자 등록은 조심해야 돼. 사용자. 자, 미리 해줘야 돼. 미리. 사용자 몇 자예요? 세 자. 그래서 사용자 또 등록까지 하지 말고 사용자 몇 자? 세 자. 유효기간은 3년이야. 3년이에요. 근데 사용자 등록은 직접 출석해야 돼. 대리 출석이 안 돼요. 무슨 출석이다? 직접 출석이야. 왜? 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용자 등록은 아무 등기소나 다 할 수 있어. 왜 그럴까요? 전산화되기 때문에. 제가 뭐 다음에 회원가입할 때 대구 가서도 회원가입할 수 있죠. 그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면 결론 1번은 X야. 자, 2번 조심해야 돼. 2번은 오늘 원리 하나 잡아야 돼. 2번. 동그라미 2번. 요거 원리 하나 따져야 돼요. 자, 그러면 갑니다. 자, 2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죠. 2번은 거기 법인 아닌 사단 줄 서놔봐요.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찾았어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정보로 제공하지만 잘라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어때요? X죠. 왜 X일까요? 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은 바로 부동산 등록번호를 제공해야 돼. 근데 자, 그러면 거기 법인 아닌 사단 그러면 거기에다 줄 서놔봐요. 그러면 이거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해.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써요. 자,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은 누가 부여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래서 아까 이게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와 관련돼서 문제고. 근데 이제 2번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자, 2번을 하나 써봐요. 2번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기 신청이 필요한 서류는 자, 이렇게 써놔요. 2번에 대한 오늘 딱 꽉고를 짜놔봐. 자, 등기 신청이 필요한 정보야. 자, 등기 신청이 필요한 정보는 서류예요. 서류예요. 서류를 왜 제출할까요?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 써놔봐요. 자, 진정성 보장이거든. 그럼 여기에다 권리자 의무자라고 써요. 등기 의무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 자, 의무자는 이익을 받아요?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을 받죠. 그러면 자, 원칙적으로 그러면 의무자 것만 제출하는 게 원칙이야. 조심해야 돼요.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권리자 제공해 주는 게 있어. 요 권리자 것만 제공해 주는 게 대표적으로 써요. 자, 첫 번째. 자, 주민등록번호.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자연인이죠. 자연인. 그렇죠. 자연인이야.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근데 우리 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법인 등은, 자,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를 저도 제공해야 돼야 돼. 자, 주소 증명 정보. 그러면 얘네들은, 자, 요렇게 이제 조심해서 오늘 마지막 요거 점검해 놔야 돼. 요거는. 권리자 거 제공이죠. 나머지는 전부 의무자인데 얘는 권리자 거 제공해 준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볼까요? 이해를 해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아서 이 사람은 매도인이고 이 사람은 매수인이죠. 이 사람은 의무자의 권리자예요. 의무자. 얘는 권리자.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앞으로 등기가 될 사람. 그러면 써놔요. 꼬리표를. 자,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자,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얘네들은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자꾸 근데 요거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 요거 주소 증명 정보. 요거는 밑에다 하나 더 깔아야 돼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야.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봐봐요. 요 사람은 그러면 요 사람은 양도세의 취득세예요. 양도세, 이 사람은 취득세, 세금하고 차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권리자도 제공해주고 특히 의무자도 제공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시험에 29회 때 2.5점짜리거든. 자, 징세학고 차원에서 그렇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중개업을 하실 때, 매매할 때, 당신도 주민등록등본 한 통 떼우세요. 당신도 웃지 말고 주민등록등본 한 통 떼우세요. 그러면 양쪽 다 떼우라고 그러거든. 그거는 징세합법 차원에서 그렇다라는 거야. 단 무슨 등기 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안에서.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요 세 가지는 새롭게 등기 명의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출하는 거.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 뭐다? 의무자가 제공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특히 누구 것도? 의무자 것도. 그러면 얘는 양도세, 취득세. 양도세, 이 사람은 취득세, 세금합법 차원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용해 봅시다. 자,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자,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그러면 여기다 써봐요. 그러면 변경이네, 변경이라고 써봐요. 변경은 객체예요, 주체예요? 객체. 그러면 변경은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변경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말소 써요. 말소도 그러면 뭐예요?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 변경과 말소는 얘네들 제공할 필요가 없다. 논리가 그렇게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부탁해요. 자, 이득합니다. 부탁해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2번도 결론 X. 3번 가봐요. 이행 판결 줄서나봐요. 이행 판결은 성소한 권리자는 할 수 있죠. 뒤에 패소한 권리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뭐가 빠져야 돼? 패소한 빠져야죠. 자, 4번 조심해야 돼. 4번 진짜 이해를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자, 4번. 자, 4번과 관련돼서는 자, 오늘 신탁 등기 한번 잡아보죠. 그러니까 등기법 하나 설명하려면 등기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이 돼야 돼. 그러니까 미쳐버립니다. 자, 그 밑에 이제 4번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자, 신탁 등기라고 써봐요. 자, 신탁 등기. 신탁 등기는 꼭 요걸 생각해야 돼. 오늘 이후로부터. 자, A가 자, B한테 집을 맡겨서 이 사람은 뭐였어요? 이탁자. 이 사람은 수탁자가 돼. 자, 그러면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거든. 하살 한 방 더 쌓아. 여기 신탁 등기야. 자, 그러면 하살이 다 누구한테 날라갔어? B한테. 그래서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수탁자가 돼. 대내적, 대외적 관계.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수탁자가 되는 거야. 자, 수탁자. 그러면 하살은 이제 하살을 한번 봐봐요. 이제 써놨으니까 하살이 몇 방? 2방. 동시 신청. 하살방이 같아달라.
같아. 그래서 신청서는 별개의 신청 아니라 동일한 신청서야. 사건이 하나로 처리돼요. 자, 신청서가 동일하니까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또 투시력이 또 있나 봐요. 자, 뭐 요거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럼 신탁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야. 대항력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자, 이제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신탁 등기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신탁 등기는 저렇게 나왔다면 공동신청이야. 공동신청이에요. 자, 여기 봐봐요. 신탁 재산이 이미 속했대요. 속했대. 그러면 대내적, 대외적 관계 소유권자는 누가 되죠? 수탁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단독 신청이 된다라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자, 신탁 등기는 원칙이 얘하고 공동 신청이야. 근데 신탁 재산이 이미 속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대내적, 대외적 관계 소유권자는 누가 되죠? 수탁자가 돼. 그러면 4번 한번 봐봐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줄 쳐놔봐요. 이미 속했죠? 그러면 대내적, 대외적 관계 소유권자는 누가 되죠? 수탁자가 돼. 그러니까 공동 신청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야. 자, 정답은 5번이 되네. 자, 전자표준 양식을 등기 신청한 경우 거기에다 줄 쳐놔봐요. 요거는 전자표준 양식은 양식이 있어. 그래서 그거랑 뭐랑 똑같으냐면 우리표를 붙여요. 방문 신청하고 똑같아. 요거는 방문 신청하고 똑같은 이야기야. 행식이 갖춰져 있어서 그러면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네. 근데 거기 5번 옆에다 하나 써놔요. 전자신청은 하나 써놔요. 전자신청은 빌어먹을 예만 할 수 있어요. 자격자 대리인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 자격자 대리인만 전자신청이 가능해. 자격자 대리인이 누군데? 변호사, 법무사야. 변호사, 법무사만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자, 갑성이와 자, 갑성이는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어때요? X야. 갑성이는 안 돼. 강사니까. 그러니까 전자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만 대리 신청할 수 있어. 그걸 머릿속에 꽂아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5번은 전자표준 양식은 이거는 전자신청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방문신청이야. 방문신청이기 때문에 제3자가 대리 신청해 줄 수 있어. 폼 양식이 딱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여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선생님 문제 7번에서 찍어줘요. 찍어주면 자, 그러면 3번, 4번, 5번 요 세 개 지문 올해 출제 경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세 개를 잡아놓고 오늘 신탁 등기 하나 중요한 거 배웠네. 신탁 등기는 하살이 몇 개? 2개. 하살 방향이 2개야. 동시 신청해줘야 돼. 하살 방향이 같아 같아. 그래서 사건이 하나. 동일한 신청서야. 신청서가 동일하면 일괄 신청이 가능해.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면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러니까 신탁 등기 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 자, 그 정도. 오늘은 그 정도입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우리 136일 동안 배고파도 참아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 한번 마지막 몇 번 안 남았어요. 몇 번 안 남으면 봐봐요. 한 4개월 남았으니까 저 8번 해서 9번 보면 시험장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아까운 시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우리 다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